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배울 게 참 많아요. 그죠? 네,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과목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본적인 것들만 학습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만 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HTML이 뼈대라고 하면 거기를 이쁘게 꾸미는 게 CSS였고요. 동작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인데요. 객체 지향의 스크립트 언어로서 주로 웹페이지의 동작을 구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자료형에 관계없이 var 또는 let라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사실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var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let라는 걸 요즘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변수를 선언할 때 var 또는 let라는 변수를 선언하는구나, 그리고 자료형에 관계없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방식으로 블록 단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같은 이름으로 중복 선언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는데 열림 태그와 닫힘 태그로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다가 코드가 저장된 파일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요 사이에 있는 예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C 언어나 자바에서 우리가 했던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var을 이용해서 지금 0을 집어넣었대요. sum이라는 곳에 0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i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i가 1인 상태로 조건을 물어봤는데 참이네? 그럼 내려와서 i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0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순간 얘가 2로 바뀌면서 이 조건을 물어보고 참이면 또 밑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그런 반복문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냥 그렇게 봐두면 되죠. 우리 워낙 프로잖아요, 이제. 그죠? 다 알고 있는 거고. document.write 이게 바로 prin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출력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됐습니까? 뭐 헤드에다 했지만 뭐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도 얘는 이제 파일을 호출하는 겁니다. 얘는 이 프로그래밍이 작성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test.js라는 자바스크립트 약자겠죠? 확장자가 JS인데요. 이 여기에 지금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걔를 불러가지고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출한다라는 그런 개념. 그 부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자바스크립트의 입출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대화상자가 있어요. 대화상자라는 건 창이잖아요. 뭔가를 할 때 왜 창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보던 겁니다. 인터넷 할 때 우리. 대화상자는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내용을 표시 또는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관련된 메서드는 윈도우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객체명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대화상자를 종료할 때까지 웹페이지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상자의 특징을 좀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알림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알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메시지 창이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형식은 이제 alert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꼬이지? 알러트 한 다음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화상자 본문에 내용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단추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난 안내 문자? 뭐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어떤 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림 같은 거를 띄우는 대화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확인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알림을 봤으니까 이제 확인 누르면 닫히면서 이제 웹페이지를 다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용만 표시되는 대화상자로 반환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와 스크립트를 닫는 태그 사이에다가 alert라는 알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림,
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이런 대화 상자가 뜨게 하고 확인 버튼이 뜬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은 확인 대화 상자입니다. 컨펌이라고 합니다. 컨펌 태그입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 상자가 뜨고 본문의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확인과 취소 단추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true가 반환이 되고요. 참이 취소 단추를 누르면 false가 반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냥 일방적인 거와 지금은 true와 false가 반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안에다가 confirm이라고 하게 되고 시험은 잘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창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시험은 잘 보셨어요? 라고 하고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 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뭐라고요? true가 되고요.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confirm 태그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alert, A-L-E-R-T. 네, 됐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은 입력 대화 상자입니다. 창이 뜨는데 거기에 내가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상호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대화식으로 되는 뭐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 프롬프트 한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기본값이 나오게 됩니다. 대화 상자 본문에는 내용이 표시되고요. 내용 아래에 기본값이 텍스트 상자로 표시가 됩니다. 텍스트 상자로 됐습니까? 대화 상자 아래쪽에 확인과 취소 단추가 생깁니다. 컨펌하고 똑같은데요. 좀 다릅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내가 입력한 게 데이터로 반환이 되고 내가 취소를 누르게 되면 널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ET라고 하고 name이라고 했어요. LET는 변수를 선언하는 예약어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쳐줬고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창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딱 뜹니다. 땅땅 이렇게 뜨고 밑에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한다맨이라고 썼어요. 만약에 쓰고 난 다음 확인을 눌렀어. 그러면 이 한다맨이라는 글자를 데이터로 반환을 합니다. 어디로? name에다가. 그래서 그 name에 반환을 하니까 이 name이 널이 아니니?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니? 같지 않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lert 뭐였죠? 그냥 알림창이 뜨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다맨님 이렇게 뜨는 거고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고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alert 상자가 뜨는 거죠. 그냥 알림 상자만 딱 뜨는 거죠. 확인 버튼 뜨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alert 있고 confirm이 있고 prompt가 있다. prompt라는 거는 깜빡깜빡거린다는 뜻이거든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래 한글로 치면 아래 한글의 문서에 커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걸 프롬프트라고도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역 객체를 말합니다. 단축키로 뭐 F12? 컨트롤 시프트 I 뭐 이렇게 누르면은 콘솔 창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롬 이 브라우저가 있으면은 F12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콘솔 창이 뜨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부터 뭐 10까지 합계를 구했는데 출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썸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에러가 있나 없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콘솔의 출력 메소드에는 로그나 인포나 원이나 에러 같은 게 있고요. 사용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콘솔.로그를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여기다가 콘솔.로그 한 다음 프로그래밍 기능사 하고 난 다음 F12를 딱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적으로 그 개발자 도구 콘솔에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웹 문서상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웹 문서상에서 보이지 않고 개발자들이 보기 위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엔 다 지워주는 게 좋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콘솔의 정의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 개발자들이 쓰기 위한 도구를 모아놓은 게 바로 콘솔이구나. 그래서 단축키 F12 누르면 되는구나. 그럼 보여지는구나. 되게 많은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분석할 수는 없죠. 근데 자주 쓰는 어떤 명령어들이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 자바스크립트 배열입니다. 동일한 자료용만 저장할 수 있는 C나 자바의 배열과 달리 다양한 자료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용을 저장할 수 있다. 네, 변수 선언 시에 자료용에 관계없이 var과 lit-ear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변수명은 사용할 배열의 이름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초기값으로 지정한 개수대로 배열의 요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미리 뭐 크기를 먼저 지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어요. var 한 다음에 변수명 써주고요. 거기다 대괄호하고 값을 넣어주면 이 값에 맞게끔 칸이 나뉘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array라고 해도 되고요. new array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예제는 이런 방식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배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문자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이름은 arra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array의 0번째 인덱스,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초기 값으로 몇 개를 주냐에 따라서 배열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배열의 요소를 삽입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unshift가 있고요. push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위치를 인덱스 넘버를 직접 써서 거기에 값을 주면 그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hift라는 용어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한 자리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 명, 2,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방이라고 생각하죠.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시프트라는 거는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씩. 밀어내면 맨 끝에 있는 애가 밀려나서 쫓겨나게 되고요. 2, 3 그리고 빈칸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삭제의 개념은 시프트예요. 배열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열에서 언시프트는 반대로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유동적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크기가 딱 C나 자바처럼 딱 정해져 있는 크기가 아니라 그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언시프트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치고 들어와요. 누가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다. 칠까요? 그럼 0이 들어오고 1, 2, 3 이런 식으로 배열이 3개에서 4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얘는 푸시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삽입할 때 언시프트는 왼쪽에서 하나가 삽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푸시라는 거는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딱 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프트랑 반대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얘가 쫓겨난다라는 그런 개념은 시프트의 개념인 거고 지금은 삽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언시프트는 왼쪽에서 하나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를 지정하면 그 위치에 바로 삽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가 있는데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있고 H였나요? 세 칸이 있었어요. H가 들어가 있었고 918이 들어가 있었고 김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쳐요.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게 array라는 배열이었다고 쳐요. A라는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1번 인덱스죠. 0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인데 언시프트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A라는 게 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H, 918, 김댕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푸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나가 또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3개였지만 4개가 되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투루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게 4번이 되겠죠. 인덱스 번호가. 그럼 여기가 하나가 또 생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다음에 A의 6번이래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6번은 없어. 그럼 5번은 그냥 빈칸이 되는 거고 6번에다가 7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는 이 배열 명령문을 수행했을 경우에 차례대로 수행했을 경우에 얘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언시프트는 왼쪽에 삽입하는 거, 푸시는 오른쪽 끝에서 삽입하는 거,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요. 자, 배열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Shift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삭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하고요. POP는 마지막 거를 삭제하고요. 스플라이스는 그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시작 위치. 거기에 몇 개, 개수를 지정하고요. 만약에 1번째 인덱스부터 2개를 가지고 삭제해. 1번하고 2번 인덱스를 삭제해라.
만약에 0 한 다음에 1이야. 그러면 2라고 할까? 그럼 0번째 인덱스부터 2개를 지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니까 그 사라진 거 대신에 얘를 채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 2개가 지워졌으면. 이해 가십니까?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자, 아까 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A, H, 918, 김댕이, 공백, 그 다음 7. 이거가 결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한번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얘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얘가 이제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워졌으니까요. 예를 들면 true를 지금 빼먹었는데 그냥 true 넣을까요? 네, true 넣을게요. 3번에 true가 있었어요. true가 있고요. 여긴 없었고요. 여기가 7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지금 빠져나갔고요. 이 팝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자, 다음에 1번째 있는 얘부터 시작해서 요 2개를 뭘로 바꾸냐면 1, 2, 3하고 얘를 1, 2, 3으로 바꿔. 그리고 여기는 한다맨으로 바꿔. 그런 뜻이 돼요. 뭐가? 스플라이스가 그런 거예요. 됐어요? 자, 삭제하는 거 Shift 팝 스플라이스. Shift 팝. Shift는 왼쪽 거. 팝은 오른쪽 거. 맨 오른쪽 끝에 거. 얘는 위치를 지정해서 그 개수만큼 바꾸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에서 이제 일부 요소를 추출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이건 슬라이스예요. 슬라이스.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잘라와라. 오려두기 붙이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초기 위치, 찾을 위치, 시작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배열의 초기 위치부터 최종 위치 마이너스 1까지의 요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1까지의 요소를 찾아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배열명 한 다음에 최종 위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위치부터 최종 위치 마이너스 1 요소까지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VARB라고 하고 A.slice 가져오란 얘기예요. 두 번째 시작 위치에서 4 빼기 3,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하고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얘를 가져와서 이 배열의 이름을 B로 선언해라. 이렇게 이런 식의 추출이 되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배열의 요소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쓰는 건 바로 조인이에요. 조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다 칠까요? 마까지 있다 칠까요? 자, 요 위에 있는 예를 다시 한번 할게요.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가 있어요. 자, 2번 인덱스부터 4-1, 그러니까 다라를 가져와서 B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라라고 하고 얘가 B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열명이 얘가 A란 말이에요. 그럼 A라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 배열에 있는 값을 빼기를 이용해서 조인해서 문자열로 그냥 하나로 변환해 버려. 배열이 아니고 그냥 문자열로 만들래? 그러면 얘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콘솔의 로그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F12 누르면 개발자들이 보는 도구의 출력 형태로 딱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는 추출하는 거고요. 스플라이스하고 달라요. 스플라이스는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슬라이스는 잘라서 걔를 추출하는 거고요.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조인은 그냥 구분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바꿀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자바스크립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